오늘은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원의 방정식 요거 공부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두 원이 있어. 근데 두 원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지금. 여기랑 여기. A점이랑 B점 두 개에서 만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 A, B라는 교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실제로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 직선은 몇 개밖에 없어, 얘들아? 한 개밖에 없지. 우리 원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뭘 알아야 되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 그쵸? 그런데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은 한 개일까 과연? 한번 쌤이 그림 다시 한번 해볼게. 이 두 원의 교점 두 개가 마찬가지로 생기죠?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실제로 이렇게 큰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일 수도 있어 얘들아? 작은 원일 수도 있고 뭐 이 정도 되는 중간 사이즈 원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원의 교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한두 개가 아니지 얘들아. 무한개가 나오겠지. 그치? 요런 원은 무한개가 나온다. 이해되죠 얘들아? 그쵸? 그래서 자, 이 직선을 구하는 방법과 요 원들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건데 보세요. 선생님 결론부터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 일단은 보세요. 원 두 개의 식이 나와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요 첫 번째 원과 그치? 두 번째 원은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다 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이 두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부터 할게 얘들아. 요런 원들, 이런 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은 뭐냐면 보세요. 둘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를 먼저 써. 쌤은 저 큰 원을 먼저 쓸게. 이 식 더하기 임의의 상수 k 곱하기 나머지 남은 원 하나의 식을 여기다 쓰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 이거는 뭐다라고 식을 세워 얘들아? 0이다 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왜 이렇게 식을 세우냐면 얘들아 봐봐. 이 두 원의 교점인 A점과 B점이 있어. 근데 이 A점을 이 식에다 대입해도 뭐가 나와? 0이 나오고 이 A점은 이 원의 식에다 대입해도 뭐가 나와? 0이 나오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또 0이지? 0 더하기 0은 0이다 라는 식이 성립하지. 그러면은 일단은 이 두 교점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성립을 해. 그쵸? 이해없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세요 얘들아. 얘 k를 이렇게 전개해서 나중에 이 식이랑 이 식을 합쳐도 결국은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y제곱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x항 어쩌고 저쩌고 y항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하나가 탄생할 거 아니야. 그쵸? 플러스 별은 0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얘는 마찬가지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어때? 똑같지? 그러면은 얘는 무슨 방정식이 탄생하는 거야? 원의 방정식이 탄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두 점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고 그리고 실제로 얘는 식을 정리해도 무슨 형태의 식이 나온다? 원의 방정식의 식의 형태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A점과 B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K값은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K값에다가는 사실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괜찮지. 그래서 원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K에다가 누구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원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어야 돼. K에다가 모든 실수를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딱 하나만 안 돼, 얘들아. 그 딱 하나가 뭘까? 눈치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얘들아, 실제로 이 식이 어떻게 돼? X제곱, Y제곱은 사라지겠지. 그리고 몇 차식만 남아? 요렇게 1차식만 남겠지, 얘들아. 그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X제곱과 Y제곱이 개수가 똑같은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K가 딱 누구일 때 정확히?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거지, 한마디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얘들아. 그러면은 결국 X제곱, Y제곱은 어떻게 되지? 사라지지. 그리고 남는 거는 1차 항들만 남았으니까 1차식이 남고. 그럼 여러분 이 1차식은 당연히 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이제 벌써 눈치챘지, 얘들아?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런 무수히 많은 원들을 표현하는 식이고 K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만 이 두 점을 지나는 뭐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한마디로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그 두 식을 뭐 하면 돼? 빼면 돼. 왜냐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는 거는 사실 두 식을 빼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쵸? 그리고 이거 외에 나머지 요런 원들의 방정식은 요렇게 하나씩 더하기 K 곱하기 다른 한 개의 식은 0이다라고 세우면 K 값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다양한 원의 방정식이 유도될 수 있겠지. 단 K는 누구면 절대 안 돼? 마이너스 1이면 절대 안 돼. K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를 바로 보면은 두 원, 요식과 요식을 갖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가 직선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럼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인공이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떠올라야지. K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니까 두 식을 뭐 하면 돼? 빼면 되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Y 플러스 9에서 K에다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AY 플러스 1. 이 두 식을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돼? X제곱 Y제곱은 사라지고 남는 게 마이너스 A 플러스 2X 그 다음 6 마이너스 2AY 그 다음 상수는 8은 0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가 유도가 되죠. 이게 바로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됐죠, 얘들아? 그리고 나서 힌트가 하나 더 있지. 이 직선이 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2를 이 식에다 뭐 해버리면 돼? 대입하면 되죠, 얘들아. 요거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한 번에 괄호 그냥 푼 거야. 쌤 바로 분배 법칙으로. y에다 2 대입하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4a 이렇게 괄호 풀고 플러스 8은 0이다. 따라서 마이너스 3a 얼마야?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나오네. 따라서 a는 얼마 얘들아? 6이다 라고 답이 나오지. 이해되죠, 여러분?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문제이기 때문에 K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는 게 핵심이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두 식을 빼면 된다. 됐죠, 여러분? 그러면은 다음 개념 설명할게요. 얘들아, 사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 원과 직선의 무슨 관계를 지금 공부할 거야? 위치 관계를 공부를 할게. 그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사실 원과 직선은 크게 위치 관계가 3개야. 왜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얘들아. 그쵸? 두 번째는 만나긴 만나는데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얘들아 접한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죠? 그쵸? 우리 2차 함수에서도 포물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한다라고 했잖아. 그쵸? 똑같은 거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크게 3개야 얘들아.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문제에서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식을 다르게 세워야 되는데 요거 구하는 방법이 얘들아 크게 2가지가 있어. 지금 왼쪽을 한번 보면은 얘들아 첫 번째 방법은 판별식 D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 이 둘의 차이가 뭔지 볼게. 근데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사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더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1번이 아니고 몇 번이야 얘들아? 2번이야. 왜냐면 1번은 여러분이 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풀기가 조금 할 게 많아. 너무 문제 풀 게 많아서 좀 귀찮아. 2번 방법이 훨씬 깔끔하게 풀리거든? 근데 둘 다 알고는 있어야 돼, 얘들아. 사실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2차 함수를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그거랑 똑같아. 다르지 않아요. 자, 여러분 2차 함수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면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고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y는 뭐 x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얘네 둘이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 이 두 식을 연립하면 되지, 그치? 근데 지금 y가 똑같으니까 그냥 얘랑 얘가 뭐하다?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쓴 다음에 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 얘들아? 서로 다른 2개의 근이 나와야 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로 풀었어? 크다로 풀었지. 만약에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뭐라고 세워? 중근이니까 D는 0이다라고 세웠을 거고 만약에 2차 함수랑 포물선이 두 점이 아니고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뭐라고 세워?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었었잖아 얘들아. 얘도 똑같아요. 원과 직선의 식을 가지고 판별식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요거겠지 얘들아. 두 점.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쵸? 그런데 한번쌤이 요 필수예제 13번은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얘를 만약에 첫 번째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원과 요 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해볼게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커야겠지? 그러면 판별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y가 x 플러스 k니까 요 y 자리에다가 누구를 대입하면 돼? x 플러스 k를 대입하면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의 제곱이 2이다 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하나 유도가 되고 요거를 전개를 하면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 형태가 되고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 세울게. 요거 쌤 짝수 판별식 세워도 되죠?
삭수 판별식은 어떻게 되죠?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2 이게 0보다 어떻다 얘들아? 크다로 풀면 돼.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얘는 k제곱이 4보다 작아야겠지? 따라서 얘는 어떻게 돼 얘들아? k는 마이너스 2랑 누구 사이다? 플러스 2 사이다 라고 나오겠지?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접한다 라고 했으면 이 똑같은 식에서 판별식이 뭘로 풀면 돼? 0이다로 풀면 되지 얘들아? 그러면은 얘는 그냥 뭐야? 여기 판별식 쌤이 요거 세운 거 얘들아 그대로 가져갈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이다. 따라서 k는 뭐 나와 얘들아? 뿔마 2가 나오겠지.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러면 k제곱이 4보다 크다. 그럼 얘는 범위가 어떻게 나와 얘들아? 양쪽 값으로 나오지? k는 아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k가 아예 누구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렇게 두 군데로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결국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려면은 직선을 원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2차 방정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쓰면 된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얘들아 쌤이 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거리를 이용하는 건데 얘들아 봐봐. 원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면 봐봐 얘들아. 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d를 그치? 소문자 d라고 할게 거리는. 그러면 이게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고 반지름은 요거 r이지 얘들아. 요게 반지름이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안 만나면 d랑 r이 어떤 관계를 가져? d가 r보다 뭐해? 크면 얘네는 만나지 않는 거겠지? 근데 만약에 접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 얘들아. 그러면 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이 원의 반지름이 정확히 뭐해 얘들아? 일치하지.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날 때는 D는 R이다로 풀면 되는 거야 얘들아.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으려면 아이고 쌤 잘못 썼다. 이게 만나지 않는 거 얘들아.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번에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 두 개의 점에서 이렇게 만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는 얘들아 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인 D가 요만큼이고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까지니까 반지름은 R이지. 그럼 이때는 누가 더 길어 얘들아? D보다 R이 더 길겠지? 그치? D가 R보다 짧으면 돼.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걸로 풀 거면 지금 쌤이 말한 것처럼 D가 R보다 크면 안 만나고 D랑 R이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D가 R보다 짧으면은 얘는 만나지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 방법으로 풀 거면 만나지 않는 것부터 할게. 얘들아 3번부터 풀게. 만나지 않으려면 D가 R보다 작아야 되지? 그럼 D를 먼저 구하자. 어차피 R은 나와 있어. 지금 이 원의 반지름 R은 루트 2인 게 고정이고 그치? D는 이 원의 중심인 누구? 0,0이지? 원점이 중심이니까.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쌤이 바꾸면은 x-y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필요한 애들을 먼저 찾아 놓고 해볼게요. 얘들아 D 구하는 식 뭐야? D. 5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1제곱 더하기 1제곱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니까 그냥 절대값 k지? 이게 뭐보다 루트 2보다 뭐하다? 크다. 얘는
똑같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2랑 같다. 얘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2보다 작다. 이렇게 풀면 되지? 여기 안 보이네. 이렇게 풀면 되지 얘들아. 그쵸? 그럼 어떻게 나와? 얘 어떻게 돼? k 절대값이 2보다 크다. 따라서 아까랑 다 똑같이 나오지 얘들아.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k가 플러스 2보단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그냥 k가 얼마 나와? 뿔마 2 나올 거고 똑같이 얘는 k가 어떻게 나와?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사이 값으로 나오겠지. 됐죠?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풀든 D랑 R의 관계로 풀든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얘는 그래도 식이 좀 깔끔하니까 요 셈이 판별식으로 풀어도 답이 쉽게 풀리는데 이게 꼭 중심이 0,0이라는 법이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렇게 되면 식이 좀 지저분해져.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쌤은 방법 1보다는 방법 2로 푸는 거를 여러분한테 권할게요. 그쵸? 그리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